네, 안녕하세요. 자, 평인 한의학. 자,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별로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서 한문과 토익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문은, 우선 제가 한문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실은 한문으로 공부를 제대로 문제를 푼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한문은 저한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거의 뭐 외우거나 그래야 되고, 뭐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다음 토익은 편입을 준비할 때 기본이죠. 토익은 어떻게든 간에 다른 과목들보다 먼저 해치우고 가는 게 좋아요. 해치우지 못하고 끝까지 끌고 간 사람이 저죠. 그래서 저처럼 토익을 해결하지 못해서 시험 보는 거의 그때까지 끌고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제 경험담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실패 경험담이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이 정도 참고만 바라고요. 공통적인 공부 방법은 같습니다. 정리와 문제풀이. 자, 한문부터 볼게요. 한문 공부할 때 제 상태, 한의학과 비슷했어요. 한문은, 네. 사실 저는 그림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문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이걸 언제 외워? 솔직히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것만 해도 방대한데 뭐 그거를 막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마네 이런 소리도 들리고 다 외웠으니까 다음에 그 빈칸 치기가 돼 있으면 그 빈칸에 뭐가 올지 당연히 알겠죠. 근데 그거 못 외우면은 빈칸에 뭐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을 모르면은 이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니까 이 한자가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문법, 제가 영어 문법도 싫어하는데 한문의 문법을 좋아할 리가 없죠. 뭐, 하여간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네. 공부, 한문은 그냥 정말 이 길이 아닌가, 처음에는 뭐, 그 원광대가 한문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해볼 생각으로 했는데, 뭐, 마침 그때 그 해에 원광대는 사람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여튼, 한문 인강,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했지만, 모의고사는 문제를 푼 기억이 안 나요. 거기다 찍었어요, 그냥. 제가 깨달은 한문, 이 실패를 하고 난 후의 깨달음입니다. 자, 문장을 통째로 외울 자신이 없으면 한문의 문법과 한자 쓰임새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논어, 맹자, 대학, 중용도 한글로 내용 파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문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은 굳이 한글 내용을 알 필요 없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해석해서 내용을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한자가 뭘로 쓰였는지, 목적어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그런 쓰임새를 아니까 한문 문제 푸는데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과정은 자 여기 먼저 이걸 보세요. 실패. 네. 시간이 이 한자 학원 인간을 속성으로 수강한 게 거의 뭐 2배속, 1.5배속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스치며 귀에 스치면서 봤다가 목적이었죠. 한 번 봤다. 예. 공부를 했다가 아니고 한 번 봤다. 이거를 8월 말쯤 시작했어요. 거의 9월. 그때부터 이 전체 내용은 3월부터쯤 시작했으니까 6개월이 이미 뒤져 있었죠. 그거를 이제 당연히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일단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무조건 그냥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법을 모르니까 문법의 앞에 있더라고요. 문법을 배우는 게. 근데 그거를 봐서 문법을 확실히 익히고 갔어야 되는데 문법을 제대로 안 익히니까
해석이 안 돼요. 네. 해석이 안 돼서 결국 실패를 했어요. 자, 결론이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네,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복습하고 외우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저한텐 그랬죠. 문법을 몰라서. 한자도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네. 약간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거의 비슷해요. 자, 토익 공부할 토익으로 넘어가죠. 한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참고로 어떻게 이 공부법을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 절대로. 자, 토익 공부는 사실 토익을 어려서부터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시간에 쫓기는 걸 원래 싫어하는데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게 만들죠. 그것도 2시간, 2시간 동안. 그래서 토익을 또 봐야 돼 싶을 때 두려워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걸 시험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지겹습니다. 풀지도 못하면서 시간에 쫓기니까 두려움인데 지겹기까지 더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싫었어요.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지 않다. 문제를 좀 차분히 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기계처럼 뚝뚝뚝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토익은 문제집 학원은 안 다녔어요. 토익 문제집 한 권은 샀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이것도 역시 토익 문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뒤에 PDF나 HWP 이런 식으로 돌려서 찾았어요. 구했어요. 그래서 토익 문제가 토익 문법 파트만 한 2,000문제가 넘게 있는 답과 해설이 같이 있는 거. 이거 덕분에 문법은 어쨌든 마스터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거의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토익 보기. 문제집으로 안 되니까, 문제집 한 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매달 봤어요. 매달 보는 거. 매달 보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연습이 없죠. 시간과 돈이 좀 아깝지만 그냥 봤어요. 학원 다닌 셈 치고. 그다음에 각 학원에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토익을 보기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 며칠 전쯤에 항상 어떤 꿀팁 뭐 이런 것처럼 어느 강사들이 나와서 토익을 볼 때 이런 부분에선 요걸 주의하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그거를 각 학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걸 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항상 해봐야겠구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방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깨달은 토익이란 역시 반복 문제 풀이로 동체 시력을 기르는 거지 머리를 좋게 만든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복적인 문제로 문제 패턴을 외워서 동체 시력을 길러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문제 풀이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사담입니다만 회사 같은 데서 토익을 보는 이유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꾸준하게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목적으로 뽑는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공부 과정은요, 토익은 보통 아침에 보죠. 시험을.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파트 1에서 파트 7 끝까지 한 최소 2-3문제 이상, 두세 지문 정도씩 2-3문제, 2-3 지문 이렇게 해서 늘 풀었어요. 한 번씩 쭉 돌려요, 그렇게. 그럼 몇 분 안 걸립니다, 이거. 의외로.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2-3문제씩 해서 7파트니까 3문제씩만 해도 21문제, 뭐 지문 몇 개, 그래도 몇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해설하는 답 체크하면서 해설 보는 게 더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1시간 안에 거의 끝냈어요. 그리고 듣기 파트는 제가 이제 어디 다닐 때마다 그냥 듣기 하나를 쭉 들었어요. 갈 때 쭉 듣고 올 때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해서
뭐 문제집 제가 아까 샀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집에 한 6회분이 있으면은 그 6회분을 돌려가면서 계속 들었어요. 왜냐면 같은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를, 굳이 다른 거를. 같은 걸 들어서 그게 들릴 때까지. 뭐 어떤 때는, 어떤 날은 메뉴스크립트 있잖아요. 해설 뒤에. 메뉴스크립트를 일단 막 읽어요. 한 두세 번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들으면은 또 잘 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토익 보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학원별 무료 특강 이런 거.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는 뭐 어디를 좀 먼저 풀다가 여길 돌아와서 풀고 뭐 이런, 예, 빨리빨리 풀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가끔 알려줍니다. 자, 문법 파트가 가장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구한 그런 걸로 30문제씩 시간을 재면서 일단 시간을 재보면은 10몇 분 안에 풀어야 되더라고요. 10몇 분 안에 풀어놓고 30문제 풀어요. 처음에 되겠어요? 2배 이상 걸리죠.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이 내면에서 올라온 울화를 잠재우며 우느라 힘들었고, 그러고 문법을 아예 정리하고 외웠어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900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정리하고 단어 정리해서 이거를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읽었어요. 쭉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몇 주 읽으니까 이제 외워지는 거죠. 문법이 외워져요. 그러면서 30문제씩 계속 하니까 이게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외워지고 요게 익숙해지니까 진짜 보기만 봐도 답이 골라지는 그 경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문법을. 자, 토익 공부의 결론은 그거예요. 지겨울 만큼 반복 문제풀이. 문법과 단어는 확실하게. 이걸 더 확실하게 외울수록 저는 900 중반,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각 파트를 거의 정복 못하면 고득점 힘들어요. 뭐 만약에 어느 파트, 7파트가 어렵다? 뭐 그래서 요걸 좀 덜하고 다른 걸 더 열심히 할까? 안 돼요. 거의 다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900 후반, 중반 넘어가려면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목, 토익까지 각 과목별로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예, 다른 거는 블로그나 책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여간 정신입니다. 정신. 마음 잡기, 마음 먹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